김종민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4건을 포함해서 총 6건으로 추진 완료 4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25쪽, 조례 및 규칙 정비 제1촉구입니다. 행정과 자치복구 정비 대상은 4건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주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 현재 입법 예고 및 검토 요청 완료 상태이며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검토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3개 위원회 및 3회 연임 초과 위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해 모집, 위촉하도록 각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위원회 현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 한 건으로 105쪽 종효기록물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존 기간이 30년 이상의 종효기록물을 관리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10만 면, 약 6천 권 완료, 2021년 120만 면, 약 8천 권을 선정하여 기록관리 시스템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존기간 10년 이하 준현용 기록물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쪽 3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시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사업비 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여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기록물을 대상으로 전자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안성시 협의회에 2020년 3,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워크숍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2,840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지원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MOU 또는 LOI 협약 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 이행 현황부터 4쪽 민원 현장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행정과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 결과 및 명단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장 업무추진비는 2020년 24건 620만 1,000원을 2021년은 4월 기준 21건 169만 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행정과는 2020년 38건 700만 5천원을 2021년 4월 기준 12건 152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0년 이후 공무원 신규 임용 전입 전출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신규 101명, 전입 4명, 전출 6명, 2021년에는 신규 33명, 전입 3명, 전출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 계획입니다. 2021년 장애인 공무원은 2020년보다 1명이 줄어 총 34명으로 금년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렬 불일치 보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조 부서별 성과 상여금 지급 현황입니다. 세부 지급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조 안성시 산하 공무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4월 말 기준 공무직 및 비정규직은 안성시 소속 공무직 204명,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137명과 기간제 20명입니다. 세부적인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1년 이내 전보자는 110명으로 적임자 추천, 개인 고충, 보직 부여 등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37쪽 안성시장 국외연수 실시 현황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무 국외 현황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건 3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27만 6천 원을 여비를 지급하였, 1274만 6천 원을 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38쪽 자매결혼, 우호협력 및 결혼 현황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혼 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등 5개 도시가 있으며 우호협력 도시로는 베트남 뚜엔강성 등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결혼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2,752건이 청구되어 1,991건을 공개, 166건은 부분 공개, 46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고 549건은 치와 등 기타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1,057건이 청구되어 704건을 공개하였고 51건은 부분 공개, 27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69건은 처리 중, 206건은 치와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비 현황으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7만 2,975명이 이용하여 6억 3,270만 7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6억 2,764만 5천 원이 지출되어 506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지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직원 후생복지 직원 현황입니다. 맞춤형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등 9가지 지원으로 2020년 총 27억 2,511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예산액 34억 5,668만 원 중 4월 기준 23억 2,267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세부 내역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등 7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액 3,624만 원 중 1,29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총 4건 204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2020년 안성시 기간제는 총 1,777명, 2021년은 4월 기준 68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채용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수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명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 자료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2019년부터 그 기준인건비 정원에 좀 반영되면서 지금 계속 이제 공무원 수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2019년 이전에 한 5, 6년 정원
한 960명에서 이제 묶여 있다가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정화 반영이 현실로 이제 반영되어지면서 이제 이게 막 본물 터지듯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몇 명이었죠? 지금 저희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 이제 1011명입니다, 지금. 1011명. 예. 그리고 임기제가 93명이고요. 네. 개강형직위로 이제 2명이 지금 있어가지고 1106명이 이제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신규 임용이 한 몇 명 지금 보는 거였죠? 올해 150명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150명. 예, 이제 저 경찰은 기존에 뽑았고 지금 114명이 먼저 번에 그 6월 5일 날 그때 그 신규 임용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네. 6월 30일 날 합격자 발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지금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이제 경기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여튼 이제 이게 그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보니까 뭐 아랫역에는 거의 뭐 100명 이하로 지금 뭐 워낙 이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제 네. 떨어지는 것도 있고, 우리 그 경기도가 여튼 제일 높은데 2018년 한 237명, 2019년 한 227명 뭐 이런 규모더라고요. 경기도가.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살펴보니까 2018년 한 216명 됐다가 2019년부터 이제 200명 이하 단위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경기도 여튼 그 공무원 1인당 이제 주민수의 평균치보다는 이제 좀 이제 그 하향되는 지금 추세이거든요. 이게 이제 행정 서비스의 수요 공급을 사실상 이렇게 따져볼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죠, 그렇죠? 불구하고 여튼 이제 우리가 중기 인력 계획도 세우고 매년 이제 그 공무원 충원 계획을 지금 이제 몇 년간 계속 연달아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 수요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여튼 1인당 뭐 그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여튼 줄어들수록 그만큼 뭐 또 행정 그 공공 서비스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계량화하기는 물론 어려워요. 불구하고 이제 한 측면에서 이제 그 우려되는 또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공공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더 질이 높아지면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리고 꼭 필요 인력은 여튼 증원되는 게 여튼 또 마땅한 것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자체 예산 대비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여튼 30%를 이제 상회하면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경비성 경비가 여튼 늘어날수록 그 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우려의 지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공무원 증원과 함께 여튼 이제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이 대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제 증원 부분에 대해서 속도를 좀 내고 계시고 하는데, 그만큼 이게 대시민 서비스의 실질적인 성과로 여튼 이제 이어져야 할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우리 혹시 내부적으로 그 자체 조직 부분에 대한 운영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이 있나요? 혹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은 사실은 없고, 지금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에서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체 수요가 있고, 이제 요번에는 사실은 그게 기준 인건비에 딱 맞췄었는데,
그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18명을 더 이제 증가를 시켰거든요.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하면 다른 시군은 벌써부터 이제 자체적으로 수요 늘어나는 거를 이제 포함을 시켰었는데 우리는 계속 기준 인건비로 갖고 왔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요번에 원적번에 의원들 조례 통과하면서 그때 이제 18명이 이제 추가적인 수요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죠.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위탁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행정의 서비스 질이라든지 어떤 효율성 측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뭐 측정하고 이렇게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저는 뭐 이게 굳이 매일 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그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 조직에 대한 운영 진단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그걸 여튼 좀 시스템화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튼 저는 그러니까 행정 운영 조직뿐만이 아니라 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뭐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자체 뭐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뭐 보직 관리의 공정성이 정말 실현되고 있는 건지, 뭐 승진과 또 뭐 직무 그 순환 문제라든지, 그 인사 국가 반영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그 노동 환경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점을 스스로 여튼 뭐 진단하는 그거는 저는 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그런 것부터 좀 한번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조직 운영과 인사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개선 대책을 만들고 여튼 뭐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여튼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뭐 당연히 아닌 거지만 그게 어떤 구조적인 뭔가의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가 조직 부분과 인사 부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스스로 좀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좀 정착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이제 먼저 번에 우리 그 조직 진단하면서 자체 내부 TF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준 게 굉장히 좋은 의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은 약간 비대하다, 어느 조직은 너무 저기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 거를 만약에 수렴도 했었는데 평상시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공무원들이 이제 서로 옆에 저기로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그 사항을 이제 논의하면서 이제 조정해 나가는 이런 내부적인 TF팀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점점 여튼 이제 조직이 비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여튼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이렇게 뭐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자정 능력은 공무원 조직 스스로가 키워야 돼요. 저는 1차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 예,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부서별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한번 이게 2020년도 이렇게 현재 보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 S등급하고 B등급하고 성과급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급마다 이제 사무관이 있고 이제 약간 틀린데 그 사무관은 한 150에서 200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사무관은? 예. 그 150, 그 다음에는 그럼 한 70만 원. 네, 그동안은 한 100만 원 정도, 70만 원에서 80만 100만 원, 원 50만 원 이렇게 적용되네요. 예. 이렇게 보니까 이 성과금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과에서? 아니죠. 저희가 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올리는 건 누가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 추천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각 실과서에서 검평한 자료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성과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국장님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있고 이제 읍면동장님도 있고 그래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받고 이의 신청에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그분의 이의 신청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서 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최종 다 끝나고 나서 이의 신청 들어온 분이 3분인가 있었는데 한 분은 반영이 돼서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행정과가 총 인원은 26명인데 S등급은 11명. 2020년도에. 2021년도에는 행정과가 31명 중 S등급이 14명. 3중면은 13명 중에 S등급이 1명. 이렇게로 봐서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근데 이제 거기에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가 구성 분포도에 따라서 이제 면에 이제 그게 이제 적을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꼭 그 면에 똑같이 이렇게 저기 하는 것보다는 그 직급이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냐에 따라서 어디는 8급이 많고 어디는 7급이 많고 어디는 9급이 많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보기에는, 13명 중에 저 S등급이 하나고, A등급이 7, B등급이 5이면은, 누가 보면 또 3중 쪽이 이것도 뭐, 조금 뭐,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보면은, 이거 뭐, 누가 3중에 가고 싶어 할 직원들이 있나. 그런 쪽에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변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혹시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없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처음서부터 예.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몇 퍼센트 지급 이거를 다 설문을 조사받고 거기서 설문이 많이 나온 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추진하고 그 이제 처음부터 추진하는 방식이 최종 이의 신청까지가 한 10단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각 실과라든지 연면도에 되니까 어느 정도 안분도 하고 또 이제 금평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일방적으로 행정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면은 보건의생과 같은 경우에는 40명인데 S등급이 26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는 뭐 이제 코로나19 이러는 거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참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네. 이런 거로 봐서는. 아닙니다. 예?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면 단위는 뭐 1명, 4명, 뭐 3명 뭐 이런데 여기 보니까 뭐 도서관과는 또 49명 중에 16명이고 또 제일 없는 데가 문화관광예술사업소는 20명 중에 5명이고 이렇게 보면은 하여간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따지시면 약간 좀 저기가 있고요. 그 직급이 어느 정도 그 포함이 돼 있냐에 직급, 따라서 직급 가지고? 누수가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좀 잘 그래도 행정과에서 다 처리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심의위원들이 하긴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주선을 해서 심의원들 딴 뭐 직원들이 우리가 뭐 면단이나 어디 딴 데 가면은 성과금도 뭐 못 받고 맨날 뭐 B등급이나 받고 뭐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좀 해주시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있잖아요. 운영실적에 39페이지 여기 보면 저는 제일 민원이 많은 행정정보공개 한 데가 543 해가지고 보건의생과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정보 공개를 지금은 이제 그 뭐 시민의 알 권리 관계 때문에 이제 웬만한 거를 정보 공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부서마다 어디는 좀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문서 생산하는 곳 중에서 대부분 비밀 문서 아니면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는 거 있어요. 그렇다면 반려 처리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공개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이 부분 공개까지는 다 하고 있어요. 거의 90% 정도가.
그러니까 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약 같은 거나 무슨 뭐 이렇게 내가 뭐 언제 진료 받았냐 뭐 이런 거 공개해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개 사유가 다양합니다. 저기에서 다양하죠.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개하는 사람들이 좀 그러면 여기 행정과가 187건인데 2020년도에 여기는 또 행정과는 뭔 정보 공개를 또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처리한 건데요. 예. 뭐 다양하죠. 뭐 저기 뭐 지원해 준 거라든지 뭐 기록물 관리가 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뭐 꼭 정보 공개가 어떤 이해관계뿐만 아니고 학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안성시가 지금 저기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꼭 이제 나쁜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요구합니다. 주로 어느 계층에서 많이 그러면 요구하는 거예요? 학생들? 학생들도 하고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좀 기자분들도 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기자분들은 거의 많이는 않은데 가끔 몇 건씩은 있어요. 기자분들 이제 뭐 이해관계가 되고 뭐 언론상에 그 나오는 것 같은 거를 관계해서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이제는 휴직해고 이런 그 많잖아요. 80 몇 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뭐 법적 사항으로 뭐 육아휴직 같은 거는 뭐 남녀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어느 부서로 이제 갔어. 근데 이제 뭐 힘들고 뭐 그러니까 그냥 육아휴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 부서로 가는 거예요? 딴 부서로 가는 거예요? 복귀하면은.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배치를 할 때 뭐 육아휴직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고충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충을 그 털어놓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고 상담을 해줘가지고 이제 뭐 그 부서가 이러이러한 저기 본인하고 안 맞으면은 진짜 저기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 일신상의사로 그냥 거기가 힘드니까 해달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 상의를 많이 해서 최소한 1년 정도 넘게끔 이렇게 유도도 하고 진짜 고충이 심하면 이제 바꿔주기도 하고. 휴직을 안 들어가면은 하여간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봉급도 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 휴직 안 들어가면. 근데 지금은 저기 예. 주로 많이 여기서 이제 휴직자 현황 한 81명 중에서 예. 가장 많은 게 57명이 육아휴직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 이제 확대됐고 남성분, 여성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는데. 예. 근데 육아휴직이 요즘은 저는 본인들이 뭐 보는 적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봐주는 적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꼭 구태여 육아휴직을 안 쓰면은 본인 소득으로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면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육아휴직이 이제 예. 누가 봐주면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럼 뭐 다른 시군들은 대개 어떻게 그 정도 그런 데는 어떻게 다른 돼요? 시군도 지금 육아휴직이 좀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육아휴직이 예. 육아휴직이 좀 뭐 병 가야 이런 거야 뭐 몸이 아파서 그런 거지만은 병가도 좀 있습니다. 질병휴직도 병관이 있죠 당연히. 예, 질병휴직도 지금 15명 정도가 지금 질병휴직. 육아휴직이 전 많다라는 거고 어차피 이제 법상으로는 하긴 하는 건데. 장려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황교태 의원님. 네, 황희태입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예, 명태 명태. 국장님 언제 되신 거죠? 1년 안 됐어요. 1년 안 되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 작년 조직 개편했죠. 올 초. 예. 조직 개편을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조직 개편 목적. 어떤 조직의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개편을 하는. 네, 하여튼 업무를 뭐 효율적으로 종국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네. 뭐 전보 제한이나 직렬 불법에는 뭐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고 보니까 직렬 불부합은 지금 그다지 해당 사항이 없고
전보 제한은 1년 미만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안성시 문제가 이거예요. 그 개인이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조직이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행정제 개편한다 이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행정안전국 지금 과가 한 7개 부서가 7, 8개 되는 거죠. 네? 부서, 과가. 부서가 7개 부서. 7개요. 자, 국장님이 1년 이내에 지금 합니다. 각 부서 업무파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국장님 그냥 놀다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표현은 좀 부적절히 않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지금 안성시가 줄곧 그려왔어요. 저는 올해 행정지 개편하면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국장 있잖아요. 근데 국장 취임해서 그냥 내 줄 세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또 이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 그 전보 제한할 때는 1년 이내에 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이유도 했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악순환 되풀이됩니다. 다른 식물 놀래요. 이번에 국장님 꽤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때 국장 갈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안성시에 일해야 되는지 정말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인사는요,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개인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조직, 시스템이 일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성시가 허구한 날 이런 낙선을 주부리면서 뭔가 좀 이게 하려고 했으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뭐 예전에 있으나 마나 뭐 행정 기구 개편해서 뭐 팀원에 사람도 없어 일을 못해 민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이거 왜 하냐고요. 보직 늘려주기 위해서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저 하고 싶은 얘기도 없습니다. 뭐 그동안에 줄곧 짓거려 왔기 때문에 뭐 했든 안 했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성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그 인사 문제 특히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안성시가 발전 안 되는 게 내부적 인사 문제다. 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거 누구 사람 쓰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제도처럼 가지고 가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국가의 녹을 먹고 이 차례에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이 안성시가 잘 되길 바란다고 하면 그 지에 있는 동안에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성이 어느 정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성이 그 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꼭 변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직도 늘어나야 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잘 조직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어떤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결국 이제 그 서로 협심을 했을 때 저게 됐는데 뭐 다양하게 뭐 다른 시군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이 안성시에서는 많이 앞으로 일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 조직도 확대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성이 우리는 다 발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역할들은 공무원분들이 머리에서 나와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고 저는 행정이 앞으로 역행이 되지 않는 일들이 예. 역행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에서 그 인사 이동시나 그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를 할 때 좀 더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과나 그 팀장님 그 부서에 맞는 인원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